한국이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한 가운데 영국 프리미어리그도 다시 재개됩니다.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토트넘은 캡틴 손흥민 없이 내일 새벽 4시 반에 브렌트포드와 붙죠. 그 전에 주목할 만한 매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 대 뉴캐슬전이었는데요. 이 두 팀의 상황은 굉장히 묘합니다. 지난 시즌 탑4에 진입하면서 넥스트 맨시티로 기대를 받았던 뉴캐슬은 현재 리그 10위로 곤두박질 쳐버렸고, 반대로 지난 시즌 7위에 불과했던 아스톤 빌라는 올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로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 챔스권 안에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 두 팀은 각 구단의 리그 개막전이 서로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 8월 13일인데 뉴캐슬 홈에서 치러진 맞대결의 결과는 뉴캐슬의 5대1 대승이었죠. 당시만 해도 뉴캐슬은 차세대 강팀으로 불렸고 아스톤 빌라는 혹시 모를 기대주 정도라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두 팀의 위치나 평가는 앞서 말했듯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개막전 이후 아스톤 빌라는 첼시를 잡고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까지 모두 이기면서 진짜 진지한 탑4 도전자가 됐고, 뉴캐슬은 챔스 탈락과 리그 4연패로 완전 나락을 가버린 겁니다. 특히 뉴캐슬은 리그와 챔스를 비롯해서 컵 대회까지 4개의 대회를 소화하는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많이 됐던 팀이었는데, 그 와중에 부상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순위가 추락하게 됐죠.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는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BBC의 해설자인 크리스 더트는 뉴캐슬은 FA컵에서 풀럼을 상대로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리그에서 4연패를 당했고 원정 기록은 끔찍하다. 빌라파크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아무도 영입하지 못한 뉴캐슬의 시즌의 결말이 보인다라면서 아스톤 빌라의 3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반전. 인간 문어라는 별명답게 서튼의 승부 예측은 어쨌든 절반은 맞췄습니다. 3대1이라는 스코어는 정확히 맞췄지만 아스톤 빌라가 아닌 뉴캐슬이 승리한 건데요. 전반 32분과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연이어 똑같은 선수에게 두 골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넘어갔습니다. 그 주인공은 파비안 셰어라는 센터백인데 키 189cm로 헤더가 매우 좋고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잘 쓴 선수입니다. 원래부터 공격력 좋기로 유명한데 코너킥 상황에서 골대 앞에 잘 자리 잡고 있다가 흘러나온 세컨볼을 모두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 후반 52분 아스톤 빌라는 자책골로 스코어가 0대3까지 벌어졌고요. 후반 71분에 와킨스가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리그 4연패를 당했던 뉴캐슬이 예상치 못하게 아스톤 빌라를 잡아준 덕분에 토트넘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승리한다면 4위를 뺏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현재 아스톤 빌라는 43점, 토트넘은 40점으로 토트넘이 이번에 이기면 승점은 동률이 되고 골 득실차도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챔스권에 진입할 절호의 기회죠. 참고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토트넘이 가장 활발한 팀입니다. 베르너와 드라구신 영입은 물론이고 아직도 윙어와 미드필더 영입설이 돌고 있죠. 윙어는 노르웨이의 네이마르라고 불리는 안토니 누사라는 선수를 노렸는데 갑자기 이번 상대인 브렌트포드에서 가로채기를 시도했습니다. 누사가 아무리 잘해도 18살짜리 유망주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는 주전 보장이 힘든데 브렌트포드에서는 주전 자리를 보장해준다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선수를 꼬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뺏길 뻔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수가 런던에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신체에 문제가 발견돼서 브렌트포드가 영입을 취소하기로 한 거죠. 현지 기자인 벤 제이콥스는 독점 보도로 누사에 대한 브렌트포드의 제안이 거의 확실하게 취소됐다. 메디컬 테스트 도중 선수의 무릎과 등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라면서 특히 무릎 쪽이 자칫 심각해질 수 있어서 영입을 취소하려고 한다고 전했죠. 토트넘이 찜했던 선수를 뺏어가려고 했다 보니 조금 감정이 실릴 수 있는데 이걸로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첼시의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무게감 있는 언론인 타임지지에서도 토트넘이 첼시의 23살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기 위해 늦은 제안을 고려 중이다라면서 재차 갤러거 영입설을 보도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듯 한데 갤러거는 미드필더 전반의 포지션을 모두 소화 가능해서 엔지 감독이 원하는 멀티 포지션 능력이 있고 또 첼시 3주장으로 리더십도 있는 선수라 분명히 큰 힘이 돼줄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경쟁팀들은 전력 강화가 안 됐는데 토트넘만 긍정적인 이적설이 많은 건 확실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매우 황당하지만 최근 풋볼 런던은
레비 회장의 짠돌이 정책이 빛을 발한다면서 갑자기 칭찬을 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재정 규정이 강화되면서 에버튼과 노팅엄이 제재를 당했는데 토트넘은 그동안 돈을 잘 안 썼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최대 2억 파운드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레비가 이만한 돈을 내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토트넘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이걸 희소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미드필더 사르가 속한 세네갈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해버렸습니다. 16강에서 코트디부아르를 만났는데 전반 4분 선제골을 넣고 경기 내내 잘 막다가 후반 86분에 페널티킥을 주면서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가버렸는데요. 원래 세네갈은 직전 대회 우승팀인데 이번에도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으로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조에서 3위를 하면서 턱걸이로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무난히 세네갈이 이길 거라고 예상됐죠. 그러나 승부차기까지 간 이상 원래 예측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사르는 이번 키커로 나와서 침착하게 골대 왼쪽으로 강하게 차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세네갈의 3번 키커인 니아카테가 마찬가지로 왼쪽을 노리다가 골대를 맞추면서 끝내 탈락해버린 겁니다. 브렌트포드전이 내일 새벽이다 보니까 사르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고 해도 아마 출전까지는 어려울 듯 한데요. 엔지 감독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사르가 내일쯤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승을 노리던 세네갈이 탈락해서 사르가 실망했겠지만 그는 좋은 활약을 했다. 사르는 세네갈의 키플레이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돌아와서 좋다. 아마 토요일 에버튼전 출장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사르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참고로 비수마의 말리는 부르키나파소를 2대1로 꺾고 8강에 갔는데 세네갈을 이기고 올라온 코트디부아르를 만나서 사르의 복수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사르에 이어 비수마까지도 토트넘의 조기에 복귀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결국 사르와 비수마, 손흥민까지 모두 없지만 부상자들이 대부분 다 복귀하면서 브렌트포드 정도는 이겨줘야만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에서는 5연패를 당했고 FA컵에서도 울버햄튼과 한 차례 무승부로 재경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 휴식기에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재경기에서는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최종 탈락까지 해버렸죠. 쉬는 건 쉬지도 못하고 결과는 컵대 탈락이면 최악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데 토트넘에게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에서도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하면서 토트넘은 FA컵에서 맨시티에게 패하며 최근 3경기 무패 기록이 중단됐지만 리그에서는 2주 동안의 휴식 끝에 브렌트포드를 상대한다. 브렌트포드는 7경기 무승 끝에 노팅엄을 잡았다. 이반 토니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수비가 불안해서 토트넘의 승률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토트넘이 우세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 매체인 옵타에서도 토트넘의 승률을 51.6%라고 점치면서 22.4%의 브렌트포드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승리 확률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카타르에서도 지난 맨시티전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SNS에 올렸는데 이번에도 동료들을 응원할 캡틴 손흥민에게 토트넘이 4위라는 큰 선물을 주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